자기야. 네, 이슈피프 2부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시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초반에 자기야를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야. 전화 좀 받아줘. 015 오면 꼭 받아야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저희 그렇습니다. 라디오 21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웃기세요? 월요일이라 에너지가 좀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또 잘 채운 뉴스를 해야 되는데 퀴즈를 해가지고 네, 어쨌든 청취율 조사 기간 중에 02로 전화가 오면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채널, 어떤 프로그램 들으시는지 그때 YTN의 이슈앤피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슈앤피플이라고 답해 주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작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채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아니, 폭염이 정말 징글징글하다가 약간 주춤 할랑말랑 하는데 이번에 네. 폭우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폭시 형제들은 몰려다니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요. 여미와 우. 그러니까. 예. 네, 폭염이어서 폭우가 왔는데요. 특히 밤사이 경북 동해안과 내륙, 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울릉도에 아우, 150mm, 많이 왔다. 경주에 142.7mm, 네. 포항 구룡포에 122mm나 내렸고요. 네. 경주에선 한때 시간당 54.1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이거 아주 했습니다. 센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 때문에 경북 동해안과 내륙 지역 곳곳에서 총 85세대 100명의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고요. 도로 6곳 등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남 해안도 만만치 않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제 서이마을 지점에는 밤사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2번이나 발송됐고요. 네. 이틀 사이에 224mm의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네. 또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는 192mm, 밀양과 김해에도 160mm가 넘는 호우가 퍼부었습니다. 네. 네, 기상청은 낮 동안 더운 열기가 축적한 데다가 열대저압부에서 만들어진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남해안의 지형 효과와 더해져서 비구름이 더 발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사 제목이 재밌었는데 태풍이 되지 못한 열대 저압부 비를 뿌리다 했는데 그 비가 왔는데 그 네.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아, 이거 마치 예.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그러니까 같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더라고. 성질이 사납구나. 그러니까요.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예. 다만 동해안은 오늘도 비상인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고요. 네. 많은 비가 집중된다는 예보입니다. 현재 울릉과 독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강원 중북부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또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네. 강원 영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일기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기도를 보니까 딱 동해상에 그 성질 좀 안 사나운, 좋은 사나운 정답이 네. 떡 앉아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네. 큰일이다 했는데 역시나 동해 쪽에 집중이 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현실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수박 한 통이 3만 원에 3만 육박하는 원이시네요. 시대가 예. 됐는데요. 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박이 22.5%, 네. 배추가 27.4%, 네. 무는 15.9% 가격이 뛰었고요. 네. 이게 폭염으로 작물 생육도 지연이 되고 또 무더위 때문에 산지에서 낮에 작업을 예전처럼 못하는 영향도 그렇죠. 있는 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수온 상승으로 양식 어종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우럭은 작년보다 무려 41.8%, 광어가 14% 올랐습니다. 와. 참고로 지난 10일에 서해와 남해, 제주 연안에 고수온주의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역대 최장인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이른 시점에 발령된 겁니다. 아니 그럼 네. 보름이나 이르면은 지금 여름이 남은 숫자는 더 긴데 그러니까 그러면 히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우리
밥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일이 31일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채소류가 9월, 10월, 11월에 두 자릿수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여름 네. 지나고 나서 쭉 예. 오른 거죠. 네, 과일 물가도 이때 9월 이후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그 식자재를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네. 네, 정부는 우선 오늘 관련 부처와 함께 병충해 예방, 냉방시설 보강 등 대책을 논의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도 햇볕이면요 농작물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판단을 다 넘어서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때이른 폭염에 식중독도 비상이에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 서울 서초구 한 김밥집에서 130여 명이 김밥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였었죠. 네. 네, 또 광주와 인천에선 학교 급식을 먹고 학생과 교직원 등 7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요. 울산과 경남 양산시 기업 8곳에서도 290여 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국 식당과 급식소 곳곳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병 중인데 올해는 더위가 워낙 일찍부터 찾아온 탓에 환자 수도 급증했어요. 네, 올해 5월 기준으로만 1,492명인데 이게 지난해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 이제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정점 찍고 8월로 넘어가는데 네, 환자가 더 늘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예방 수칙 좀 알려주세요. 네, 식약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을 손보구 가세 5글자로 가세. 네, 정리를 해서 손보구 강조하고 가세. 있는데요. 네, 네, 뭐예요? 손보구 가세. 먼저 손. 손 씻기입니다. 네. 네, 조리나 식사 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어야 되고요. 네. 보관 온도는 냉장고는 5도, 냉동고는 영하 18도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9는 구분 사용하기인데요. 육류나 어패류 조리기구를 구분해서 쓰란 얘기고요. 가열입니다. 예. 네, 육류와 어패류 각각 75도,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드시고요. 물도 가급적이면 끓여서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세척인데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채소, 그다음 육류, 다음 어패류, 마지막 가금류 순으로 씻는 게 안전하다고 이거 하네요. 순서가 순서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생닭 만약에 뭐 삼계탕 끓여 드신다고 하면 그걸 맨 앞에 씻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맨 뒤에. 예, 맨 뒤에 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날 덥고 뭐 비 많이 오고 할 때 식중독 걸리면 너무 고생 많잖아요. 맞아요. 네, 다들 식중독 예방 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의심 증상이 있다 하면 곧바로 근처 보건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식중독에 얼마 전에 걸렸었잖아요. 그 뭐 저기 지방 갔다가 회를 먹고서 열차 타고 와서 네. 차량을 운전을 시작하는데 오한이 오고 막 구토가 오고. 이거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문을 열 새도 없이 그 구토가 구토가. 생기더라고요. 손보구 가세 잊지 마십시오. 손 보고 가세.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1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내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 금액을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 등 17개 금융 앱에서도 사전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단 이 금액을 확인을 했다고 해서 소비 쿠폰이 신청되는 건 네. 아니니까요. 네, 네. 별개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국민비서 알림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네. 뭐 링크 통해서 앱 설치를 요구하는 스미싱 피해 없도록 음흠. 진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이 소비 쿠폰 신청 기간 언제까지죠? 네, 우선 1차 소비 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씩 지급합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기간 내 쿠폰 다 쓰지 못하면 환수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2분쯤이었는데요. 네. 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다행히 불은 의료진들이 그 병원에 있던 소화기랑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를 했다고 해요. 예. 네, 하지만 수술실 내부와 의료기기 등을 태운 불에서 연기가 나면서 의료진 총 35명이 연기를 마셨고요. 일부는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환자와 의료진 등 40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됐는데요. 네. 불이 난 그 수술실 안에서 수술이 진행 중이었던 건 아니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음흠. 자, 그 다행인데 화재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소방당국은 수술실 안에 있던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네. 배연 작업을 마친 뒤에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병원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칠 때까진 수술실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요새 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막 하지 말자는 정보가 계속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수박 한 통에 3만 원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박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간식이 있습니다. 큰 대접에 수박과 각종 과일 그리고 사이다를 부어서 국자로 퍼먹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수박 안쪽을 도려내서 껍질을 접시처럼 아하, 맞아요, 먹기도 했죠. 맞아요. 네, 과일과 얼음, 음료수를 섞어 만든 여름 간식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수박 땡땡이 되겠는데 땡땡을 맞춰주시면 그 되죠. 땡땡을 자, 하면 되죠. 여러 가지가 영양바다 있으니까.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음료죠, 음료. 네. 차가운 음료에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 이제 간식인데 뭐 수박도 넣고 딸기도 넣고 사과, 바나나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꽃을 넣는 풍습이 있어서 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모르셨죠? 예, 옛날에는 그렇구나. 네. 제호탕이라고 불렀는데 네. 우리 요즘 이제 최근에는 후르츠 칵테일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다르죠. 네. 네. 후르츠 칵테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머 칵테일입니다라고 오신 분 있어요. 벌써. 아니에요. 두 글자예요, 아직 좀 두 더 글자. 들으세요. 네. 자,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펀치볼이라고 부르는데 네. 양구의 펀치볼 지명도 얘를 비슷하게 닮아서 분지 모형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너무 해요. 멀리 예, 간다. 펀치볼. 자, 힌트 좀 가깝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여름에 손에 부채가 있다면 입에는 이게 있습니다. 네. 입에는 이채가 있습니다. 한 글자 알려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윤 씨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준이에요. 갈채. 여기는 채네, 갈채네. 네.